가족을 배신하고 엄마라는 이름조차 미안했던 강미라는 결국 그 모든 후회를 안고 한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강미란 앞에 나타난 건 바로 그 사람이었죠. 오늘은 강미란의 반성과 가족의 재회, 그리고 다시는 가족을 놓지 않겠다는 절절한 고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강 둔치 늦은 밤, 싸늘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강미란은 어두운 강물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이힐 끝이 물가에 닿았고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2장이 들려 있었죠. 한쪽에는 아들 승우의 어린 시절, 다른 한쪽에는 정호성과 함께 웃고 있던 시절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웃기지도 않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거지. 강미라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승우한테 아빠가 누구인지조차 말 못하고 오성 씨한테는 승우 존재조차 숨기고 황기찬을 이용해 승우를 회장으로 만드는 것에 눈이 멀어 내가 미쳤었지. 강미란의 손끝은 가늘게 떨렸고 강물 위로 바람이 스치며 옷자락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했지만 결국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번호 한 줄을 눌렀죠. 정호성.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마침내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강미란. 정호성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성 씨, 혹시 지금 통화 괜찮을까? 잠깐이면 돼. 그냥 내 말만 들어줘.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어디야? 강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지금 와서 이러는 거. 근데 오성 씨, 혹시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내가 절대 당신 손 놓지 않을게.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 미란아, 잠깐만, 지금 어디야? 대답 좀 해봐. 그렇게 강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강미라는 두 눈을 감고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승우한테도, 오성 씨한테도, 이젠 얼굴 들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강미라는 눈을 질끈 감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 아래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끌어당기는 듯 했죠. 그리고 그 순간 강물에 몸을 맡겼습니다. 찰나의 물소리와 함께 강미란의 몸이 한강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싸늘한 물속에서 그녀의 외침은 퍼지지 못한 채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듣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호성은 그 전화를 받고 숨이 막힌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미란아, 안 돼. 제발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해줘. 오성은 전화를 붙잡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뜨겁게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호성은 숨을 몰아쉬며 차키를 움켜쥐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설마 아니야, 강미란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의 직감은 하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한강이다. 오성은 차문을 열기도 전에 핸드폰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여기 한 명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해요. 위치는? 아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저 지금 출발합니다. 한강 다리 3번째 교각 근처예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전화기를 조수석에 던지듯 놓고 오성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한밤중 서울의 도로는 붉은 비상등 아래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오성은 핸들을 꽉 움켜쥐고 이마에선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강미란. 제발. 늦지 않게만. 차가 강가에 다다랐을 때 정호성은 브레이크를 밟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이름 모를 울음이 터질 듯한 상태로 한강을 내려가며 강 쪽으로 달렸죠. 그리고 어둠 속 물 위에서 허우적대는 그림자 하나. 그건 분명 강미란이었습니다. 강미란.
오성은 신발도 벗지 않고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며 한강에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래도 오성의 심장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너가 절대 날 다시 놓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는 물살을 가르며 강미란에게 향했습니다. 한 손으로 그녀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강미란의 몸은 이미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눈 떠. 강미란. 미란아. 들려. 나야. 나 정호성이야. 강미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물 위로 미란의 입술이 부르르 떨리며 열렸습니다. 오성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정호성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괜찮아. 내가 왔어. 내가 왔잖아.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줘. 오성은 미란을 품에 안은 채 힘겹게 육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온몸이 젖고 손은 떨렸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미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희미했죠. 구급차. 빨리. 여기 사람 있어요. 살아있어요. 아직 숨 쉬고 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성은 미란의 이마를 조심스레 닦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란아. 왜 그런 거야? 왜 이러기 전에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후회될 짓 한 걸 이제야 깨달아서. 강미란은 숨을 크게 내쉬며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당신이 온 거야?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오성의 손이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현실이야. 그리고 약속해. 이젠 절대 내 손 놓지 마. 강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마를 맞댄 두 사람의 숨결이 뒤섞였습니다. 그 밤 한강의 물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랜 세월 끝에 다시 맞닿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정호성은 강미란의 젖은 몸을 조심스럽게 들고 구조대에게 넘겼습니다. 호흡 약합니다. 맥박 약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저체온 쇼크 증상입니다. 1초라도 빨리 이송해야 해요. 구급차 뒷문이 열리고 미란의 몸이 실려 들어갔습니다. 정호성은 곧바로 그 옆에 탔고 응급조치가 시작됐죠. 차 안에는 응급 장비의 삐삐거림과 구급대원의 지시가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 물에 빠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기적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정호성은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아, 나 아직도 당신 좋아하나 봐. 죽을 것 같았어. 당신 목소리 듣고 달려왔더니 강물 위에서 보이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병원 도착 후 강미란은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정호성은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였죠. 젖은 셔츠는 떨리는 어깨 위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의 두 손은 계속해서 공허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의식 회복하셨습니다. 정호성은 벌떡 일어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강미란. 산소호흡기와 링거를 단 채 천천히 눈을 뜨던 그녀가 오성을 발견하곤 눈시울을 붉혔죠.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미란아, 정신 들어서 정말 다행이야. 강미란은 조심스럽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오성 씨가 있었네. 내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던 목소리였는데 진짜였구나. 정호성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왜 혼자 견디고 있었어? 나한테 단 한마디도 말 안 하고. 강미란은 눈을 감으며 흐느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아들 얘기도 당신 얘기도 다 내가 전부 망쳐버린 것 같았으니까. 이젠 내가 너무 미안해서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 정호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네가 그렇게까지 혼자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침묵이 흘렀고
강미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나 용서해줄래? 오성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널 원망하지 않았어. 그저 너무 아팠던 거야. 너도 그랬고. 이젠 우리 아프지 말자. 오성의 손끝이 미란의 손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강미란의 눈가엔 또 한 번 눈물이 고였죠. 두 사람 사이에 엇갈려 있던 세월의 고통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강미란은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 같았죠. 미란의 옆자리엔 정호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지? 응. 당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짧은 대화 끝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미라는 핸드백에서 작은 약봉투를 꺼내며 고개를 숙였죠. 오성 씨. 사실 요 며칠 동안 계속 한 사람 생각만 했어. 우리 아들 승우. 그 이름에 정호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나도. 매일 그 아이 얼굴이 떠올라. 처음 알았을 땐 솔직히 당신이 밉기도 하고 화도 났어. 근데 지금은 그냥 미안하더라. 승우는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강미라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나도 진실을 말하는 게 너무 겁났어. 당신도 승우도. 둘 다 잃게 될까봐. 그래서 차라리 혼자 감당하자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정호성은 잠시 미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잖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잖아. 부모로서. 그 말에 강미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당신, 승우가 지금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이 안 돼. 진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게 자랐는데. 이제 와서 그걸 다 꺼내면 승우 마음이 얼마나 흔들릴지. 정호성은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승우 부모잖아. 승우가 힘들어해도 받아내야 해. 진심으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이상 속이지 말고 그냥 다 말해주자. 승우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건 그 아이 몫이야. 우린 그냥 이제라도 옆에 있어주면 돼. 강미라는 가만히 오성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책임과 따뜻함이 있었죠. 당신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지금 아니면 더 늦을 거야. 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살며시 맞닿았고 오래도록 풀지 않았던 매듭이 조금씩 풀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강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승우가 제일 먼저 할 말은 뻔해. 이제 와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잔소리부터 할걸. 정우성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뭐 같이 혼나야지. 아빠랑 엄마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들은 그렇게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은 그 마음으로. 도심 속 공원. 저녁의 노을이 벤치 위를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승우는 혼자 캔커피를 들고 앉아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때 멀리서 두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얼굴. 강미란과 정호성이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왔네요? 승우는 예상치 못한 조합에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한때 둘이 잘 어울린다고 느껴 소개 자리를 만든 적도 있었던 강승우. 그런 그가 지금 이 장면 앞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강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승우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벤치 옆자리를 털썩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근데 뭔데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강미란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승우야,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살아왔어. 사실 너한테 엄마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미안해서 차마 말 못했던 게 있었어. 승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설마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엄마 아들이라는 것 말고 또 뭔데요? 이제 와서 또 무슨 폭탄을. 그 순간 옆에 조용히 있던 정호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른 듯 말이 쉽사리 나오지 않았지만 마침내 꺼낸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강승우 대리. 내가 너의 친아버지야. 그 말에 승우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승우야, 미안해. 이제야 말해서 정말 미안해. 정말 나도 몰랐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순간 공기 자체가 멈춘 듯 고요해졌고 승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랑 회사에서 마주치고 술도 마시고 얘기도 했던 그 시간 내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정호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어. 난 그냥 너가 강재인 씨 동생인 걸로만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나도 상상도 못했어. 웃기네요, 진짜. 하하. 승우는 비웃듯 헛웃음을 흘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나는 두 사람 잘 되라고 자리도 만들어줬어요. 고모는 차라리 그때라도 말해주지 왜 이런 얘기를 지금에서야 해요? 승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비겁하게 숨기고 도망쳤어. 널 지키려는 척하면서 사실은 겁나서 외면한 것 같아. 강미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를 어쩔 수 없이 오빠한테 맡긴 것도 미안하지만 이젠 너한테 얼굴 들고 서는 것조차 죄스럽다. 정호성도 한 걸음 다가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받아달라는 말 아니야. 기회 달란 말도 아니야. 그냥 지금부터라도 너 옆에 있고 싶다. 아버지로서든 어른으로서든 그저 사라지지 않는 사람으로. 승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꽉 쥐어진 채로 떨렸고 이마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감정이 뒤죽박죽이라서. 하지만 곧 승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요. 이제 와서 나타난 거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서 사라지지 말아요. 그게 조건이에요. 정우성과 강미라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좋아. 늦었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승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억지로 참아내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밤 그 공원. 세 사람의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가족이라는 단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강미라는 마침내 강규철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가족을 외면했던 자신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합니다. 이제 그녀도 진심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기대해보며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내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